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체면 LP 마음치유 스피치의 정동문 변화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면은 쉽게 친해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친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게 정말 힘들 거예요. 그 링컨 대통령 그 묘지에 보면 이런 비문이 있답니다. 여기에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움직이는 사람이 잠들다. 자, 이런 기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움직이는 사람의 이제 상징이 링컨 대통령인데,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에 속하죠. 정치로 본다면 이제 정적조차도 정말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어떤 정부 요직에 고용을 했던 그런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참 사람 마음을 움직이기 참 힘든데,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 성공에 있어서도 85%는 인간관계,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힘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 지식이나 정보 능력은 단지 1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그 차이는 뭐 2배, 3배의 차이가 아니라 이렇게 85%를 차지하니까 정말 엄청난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네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을 한번 잘 움직이는 사람 되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자,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NLP 전체 정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이 지도라는 건 하나의 메타포적인, 즉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지도라는 작은 종이에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교회를 표시할 때는 십자가 표시를 하게 되고, 학교 표시할 때는 어떤 웃긴 모양, 이렇게 이제 삭제를 시키거나 왜곡을 시키거나 일반화를 시켜서 지도에 어떤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할 때, 마음에 받아들일 때, 이 모든 정보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이유가, 그 사건 경험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식 필터가 틀리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가 영토가 아니다, 이 말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말인데, 우리가 지도가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이 말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사람마다 지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지도가 영토가 아니니까 다르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지도만 옳은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지도도 어느 정도 옳은 부분이 있지만 상대방의 지도도 어느 정도 옳은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지도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심지어 그 범죄자, 살인자조차도 말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나의 지도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지도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지도도 소중하지만 상대방 지도를 존중해야 된다. 이 상대방 지도를 존중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대인관계가 의외로 아주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대부분의 갈등은 내 생각은 옳은데 상대방이 옳지 않아. 왜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생각을 하지?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의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객관적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모든 사람의 지도를 두루두루 존중을 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게 돼요. 더 넓은 선택의 폭을 갖게 된다면은, 자,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담는 것처럼, 자, 우리는 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지도가 영토가 아니다, 이 말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부분은, 자, 나의 지도를 좀 더 풍성하고 선택의 폭이 넓은 그런 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자, 물론 보면 의왕 같은 작은 마음이 아니라 호수 같은 큰 마음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지도가 무조건 틀렸다가 아니라, 저 사람의 지도도 어느 정도 옳은 부분이 있구나. 자, 저 어떤 부분을 내가 존중을 해야 될까? 이제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 마음을 더
들여다봐야 되고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도는 형통 아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지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지도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지도도 존중을 해야 된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눈빛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앉아있는 자세로서 또는 호흡으로서 분위기로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분은 고개를 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분은 제 이야기를 필기를 하면서 또 어떤 분은 아주 온화한 표정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저를 마주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체 언어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 네. 이 메러비안이라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 말의 내용은 단지 7%만 영향을 주더라. 그리고 우리 목소리 있죠. 목소리에서 보는 이 목소리 톤이라든지 말하는 속도라든지 음색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이런 음성 언어가 자그마치 38%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빛, 표정, 앉아있는 자세, 그리고 제스처 이런 신체가 만드는 또 그런 언어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심지어 옷차림까지, 뭐 헤어스타일, 패션 이런 모든 것들이 주는 언어가 영향력이 얼마냐 보니까요. 무려 55%. 자, 엄청나죠. 쉽게 말하면은 어떤 내용 언어 7%를 제외한 나머지 93%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데 아주 대단한 달인들이더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에 대한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그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맞춰줄 필요가 있더라. 잘 맞춰가야 된다. 쉽게 말하면 목소리에 있어서 같은 목소리 톤, 같은 말하는 속도, 같은 목소리 억양이라든지 음색까지는 맞출 수 없지만 어쨌든 목소리의 특징들을 상대방과 최대한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체 언어도 같은 눈빛, 같은 표정, 같은 몸의 자세, 같은 몸 동작 이렇게 신체 패턴들이 상대방과 많이 비슷하게 될 때, 즉 동일한 부분이 많아지게 될 때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더라고요. 이걸 이제 NLP 용어에서는 레포가 형성이 된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레포를 형성합니다. 레포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상대방과 나의 공통 분모를 많이 만들어줘요.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상대방과 나의 공통 분모를 많이 만들어주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목소리 톤이나 신체 언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가능하면 상대방과 비슷한 공통 분모를 많이 만들어주게 될 때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고 쉽게 내포가 형성이 되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더라는 거죠. 네. 일단 이번 시간에 거기까지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자, 다음 편에서 그 다음에 또 내용이 중요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